코로나19 상황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15일에 그때는 근데 이제 부산 요양병원 숫자가 워낙에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 영향이 커서 이제 100명을 넘어가는 수준의 총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뭐 이제 100명 근처로 두 자릿수까지 갔었던 그런 날도 덜어 있어서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15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하루에 52명이 헤트락 병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100명이 네. 넘은 상황이고 실제로는 100명 근처이긴 한데 또 해외에서 유입하시는 환자들이 많고 예. 또 지금 상황을 보면 주말이기 때문에 어제는 6,000명, 오늘 그러니까 어제 검사한 건 4,7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 이 주말 효과가 지난주에도 사실은 좀 그렇지 않았었어요. 네네. 12일 날에도 월요일 날에 98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예.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인지 뭐 확실하게 해석은 되지 않지만 진짜 완화한 것이 지금 월요일부터 일주일 됐는데 이 일주일간의 사람 간의 접촉이 커져서 늘어나는 시기인 것인지 네. 이것은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완화했다고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실 거의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예. 뭐 부산을 제외하고서는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서울 수도권 이 부산 지역에 있어서의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원, 재활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여기서 대규모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방역의 우선은 이런 취약 지역을 어떻게 하면 선제적으로 발생을 막을 수 있느냐, 또 발생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은 더 중증으로 가지 않고 사망하지 않게끔 이것을 완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걸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그러죠. 예. 예, 이런 방향으로 가야만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뭐 1월 20일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들어온 이후로 뭐 청도 대남병원을 위시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환자 수는 어느 정도 늘어나도 큰 문제가 아닌데 이런 취약시설에서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의료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서 예. 즉 중증 환자들, 중환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인들이 많이 감염이 되면은 결국은 1, 2주 후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고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규모 확산은 없지만 산발적인 감염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장 걱정되는 사례가 이제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의 이 의료기관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들입니다. 실제로 주말 사이에 이 경기 광주시의 재활병원에서 8명이 추가로 확진이 되면서 지금 51명까지 늘어났고 부산 회트락 요양병원도 14명이 추가로 확진이 되셨습니다.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요. 그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그전에 도봉구 단화병원 정신병원에서 65명, 의정부 마스터플러스 재활병원에서 66명 해서 거의 대부분의 지금 환자들이 중점적으로 이런 병원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이 그 안에서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단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만연돼서 환자들이 집단으로 발생하고 뭐 거의 지금 헤트락 병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의 35%가 지금 감염되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 특히 이 요양병원 등 이 취약시설 안에서의 방역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가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실제로 이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는 않을 만한 상황이고 예. 특히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많고 또 이런 요양병원, 요양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을 방역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랑 같이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즉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은 방역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 근무하시는 분들, 정신병원 근무하시는 분들, 또 이용하시는 분들 다 이제 전수검사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좀 선제적인 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병원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서울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 요양병원들을 전수검사를 하는데 이용자뿐만 아니라 거기 관계자 전부를, 종사자 전부를 16만 명을 한꺼번에 이제 전수검사를 한다는 것인데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했듯이 이 양성이고 음성이고 하는 것은 순간적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음성이라 할지라도 아직 디텍션, 즉 검출이 안 된다는 것뿐이지 내일이면 또 양성이 나올 수도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그렇지 감염이 안 됐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며칠 지나게 되면 결국 지역사회에서의 접촉이 있기 때문에 음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이긴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예. 일시적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전수검사를
반복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주기적으로 우리가 신속 진단 키트라든지 혹은 면역 진단을 함으로 해서 어떤 병원에서 면역 진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항체가 생겼다 그러면 그 병원은 이미 문제가 방역이 뚫린 것이고 그 종사원들에 의해서 환자들이 감염이 됐었을 가능성이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바로 또 진단검사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도입해야 될 시기라고 보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은 승인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일회성으로 끝나면 아무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아쉽고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매번 해주시고 계십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이 결과를 지켜보고 타 지역으로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 사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또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사실 콜센터 집단 감염은 한두 번째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 3월에 서울이랑 대구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있으면서 우리가 다양한 방역 조치들을 강화해 왔는데 또 발생을 한 겁니다. 그 원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우리가 구로 콜센터 생각하면 아찔했었죠.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감염이 될 거냐 하는 것과 또 지역사회에서의 가정과 직장이 또 있기 때문에 얼마나 퍼질 것인가가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잘 통제는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직도 이런 특히 강남구 쪽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그러는데 선릉이라든지 지금 강남역 근처에 있는 사무실들이 밀집하고 또 좁은 시설 안에서 환기도 잘 안 되고 또 가림막 같은 것들이 없고 예. 거리 두기가 잘 안 되고 또 같이 밥을 먹는 습관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직장 안에서 예. 이 모든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은 사실은 직장 내에서 감염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지만 아직도 밀집한 곳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이 가정 내에서의 감염이 지역사회로 가면서 결국은 직장 안에서의 감염이 또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내에서 감염은 사실은 막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증상일 경우에 있어서는. 예. 하지만 직장 내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 환기 잘하고 소독 잘하고 거리 두기하고 가림막 세우고 같이 밥 안 먹고 하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도 이것이 가능하지 않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내가 좀 몸이 아프다, 좀 컨디션이 안 좋다, 미열이 있다, 장기침 정도로 한다 할 때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것은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제일 어려운 아유, 방역 그렇습니다. 수칙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조금 아프다고 그래서 컨디션이 좀 나쁜 정도인데 뭐 안 나가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네. 직장에서의 감염은 사실 그게 제일 많습니다. 증상이 약간은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점점 많이 퍼지는 것인데 그 안에 방역이 잘 안 된다면은 대규모로 확산하는 콜센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1단계로 완화한 것이 이 숫자가 또는 이 환경이 우리 코로나19의 상황이 좋아져서 1단계로 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방역을 하기 위해서 방역을 하면서도 우리 일상생활을 영위하자. 또 2단계로 가지 않으려면은 이런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 달려있는 관건인 것이지 예. 지금 1단계냐 2단계냐 이것을 논할 일이 아니고 예. 또 하루에 확진자가 얼마냐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늘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의료체제만 감당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통제가 가능한 것인데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직장 안에서 많이 퍼지든지 우리 전체 국민들이 좀 해이해든지 하면은 결국은 유럽처럼 이렇게 뭐 통행금지라든지 이런 상황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항상 1, 2주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예. 지금 이것을 잘 잡지 않으면 지금 추워지는 계절에 있어서 방역 또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이 엄혹한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 뭐 70명, 90명, 뭐 100명 이하이기 때문에 안심할 정도는 특히 아니고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접촉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느슨해지면 안 된다는 거를 뭐 매번 강조해 주시는데 이 참 걱정인 부분이 하나 더 있는 게 단풍철이라 가지고요, 교수님. 이제 많이들 또 다니실 겁니다. 나들이객들도 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은 뭐 여전히 계신 것 같아서 뭘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근데 좀 불안해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예, 예, 뭐 과도한 공포가 아니라면은 사실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방역을 한다면은 단풍놀이도 다 가야 됩니다. 근데 가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고 오고 하면서 또 그 단풍놀이를 하면서 너무 밀집된 상황이 되지 않게끔 아무리 야외라 할지라도 다닥다닥 붙어서 움직인다든지 등산로 같은 데서 그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또 산행을 마친 후에 뭐 한 잔 마시고 아니면 예. 뒤풀이를 하고 예. 또 산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도 다 같이 모여서 마스크 벗고서 같이 점심을 먹고 하는 것들 이런 모든 행동들 특히 단체로 관광버스 타고 가는 것은 지금 많이 막고는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역시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랑 여럿이서 같이 가는
여행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 홍천에서도 보셨다시피 캠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야외에서의 행동이 그 캠핑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방역 수칙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느냐 또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랑 얼마나 접촉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예. 단풍놀이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거리 두기 잘하고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으면 이것만 잘한다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예. 좀 이 방역을 하고 또 관광도 하고 올 겨울을 잘 지내게 되면은 내년쯤에는 백신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벌여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독감 백신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정된 병원과 보건소에서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됐는데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독감 백신 접종 뒤에 10대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라는 지금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뭐 사망 원인은 조사 중이고 뭐 이게 정확히 독감 백신으로 인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워낙 독감 백신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또 하나의 그 불안감을 가중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독감 백신은 근데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맞았고 이 백신의 그 원리상 이것은 사백신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백신에 의해서 면역작용이 일어나서 뭐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독감 백신의 직접적인 영향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어떤 기저질환이 발현이 돼갖고서 좀 같이 역할을 한 것인지 그런 것들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모든 백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독성 물질을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것이 독감 백신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예. 실제로 몸이 약한 사람들이라든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좀 더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지금 독감 백신 무료 접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늘 70세부터 하고 예. 다음 주는 62세, 69세인데 사실은 시작하는 며칠 동안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붐벼서 오늘 아침에는 병원 앞이 저도 아침에 오면서 봤는데 병원 앞이 완전히 줄을 서서 병원이 셧다운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며칠 더 기다리시고 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예. 시간적으로 봐도 지금 11월 중순이나 돼야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2주일이라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이번 달 말까지 마저도 충분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며칠 기다리시면서 맞는 것도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병원 앞에서 너무 많이 줄을 서서 계시면 그 안에서 사실은 감염이 일어날 수도 또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될 네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잘 쓰고 거리 두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 줄 서 있는 상황에서 그거 다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또 병원 안에서의 또 실내 환경에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르신들께서 시간적인 문제가 충분하다. 또 물량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 예약을 하시고 좀 덜 붐비는 시기에 덜 붐비는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셔갖고서 좀 여유롭게 접종을 받으셔도 올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